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놓으셨어요? 얼결에 나왔습니다. 얼결에 나왔군요. 네. 그러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고요? 저는 이제 WPI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의 미래를 좀 그리게 됐다는 점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WPI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그린다고요? 예. WPI는 내 마음을 살펴보고 또 WPI를 통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읽어본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미래를 계획했다라는 네. 이야기는 제가 상당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제가 저기 숨어서 네. 이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WPI하고 그 미래 부분을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하고 있는 일이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일이에요. 가외를 하는 일인데 저에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제 연명하는 거 그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예. 연명하는 수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과외 선생이나 뭐 학교 선생이나 다 근데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예. 다 연명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통 학원 강사를 하게 될 때 네. 내가 학원 강사가 정말 하고 싶다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네. 내가 이제 다른 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제 실현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가 원했던 그 꿈을 이루면 이 일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원했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이고, 그러면서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처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또 스스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좀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저 자신한테는 어떤 마이너스 요소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WPI를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수업을 하면 꼭 그렇게 엉뚱한 애들이 와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딴 데서 이제 튕김을 당한 애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애를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한 명이 소중한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품는 마음으로 이게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 아이가 아이디얼이다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WPI를 알게 되니까 저는 그때 이제 WPI가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우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WPI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나 이런 자격증도 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WPI를 배우게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아이디얼이란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도 걔는 오면 저한테 오는 이유가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막 그 이해해주는 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되면 애가 자기가 한 말을 확인해봐요. 그럼 저는 그것도 놀랍게도 제가 대충 한 말을 좀 기억을 하는 애였는데 그러니까 애가 어떠냐 마냐 어느 날 햄버거를 시켜줬는데 자기는 콜라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콜라를 같이 시키면 걔는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왜 내가 콜라를 싫다고 했는데. 그러게.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정말 참을 임자를 새기면서 근데 그 애가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어학연수를 그러니까 방학 동안 갔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만세를 불렀거든요. 근데 공항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언제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제가한테 또 개인적인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게 수업을 그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쉬운 밤 이제 또 해방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늘 하던 과외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박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제 드디어 이 과외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상담가를 짠 하고 나아가리라. 근데 이제 박사님이 뭐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뭐 상담을 적용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계속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 WPI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과외는 내가 이제 돈 버는 수단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끊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애써 끊었던 애 엄마를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그 애가 오는 일도 생기고 이게 대충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열과 성을 다한 애든 그만두고 그 대충 해가지고 제발 그만두라는 애든 계속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제 끝낼 무렵이었는데 그 지도자 과정을 끝내고 저는 이제 꽃길이 깔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도자 과정을 하는 동안에 꽃길을 마련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박사님이 저한테 그 3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사님은 저한테 아이들 지도하는 거를 단지 돈벌이 수단과 연명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박사님이 A라고 얘기하면 B라고 각색해서 듣는 신기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절대 제 생각에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한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휴먼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너무 말을 멋있게 하더라고요. 상담할 때 공부 열심히 할 거고 자기는 자기 집을 이끄는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중3인데 그러니까 너무 말을 멋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대표님한테도 그러니까 이은주 박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걔는 말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얘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애인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말뿐인 게 3월이 되었는데 왜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2번을 빠지고 심지어 이제 기어코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하고 이제 2번째 상담을 해보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래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세상에 어떻게 시험 기간을 1달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냐.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 1달 동안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얘가 하는 말이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공부하는 것은 힘들고 그러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적이 안 나올 거고 하지만 성적은 잘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반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3학년 첫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자기는 이제 공부를 접어야겠다. 근데 그러면 너가 정말 안 되는 과목이 뭐냐? 과학이 안 된다. 과학이 왜 안 되냐? 선생님 시킨 대로 했는데 30점 나오더라. 그래? 그러면 과학학원은 안 다니냐? 그 왜 다니냐?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너하고 과학 공부를 하자. 너는 몇 점만 올리면 만족하겠냐? 20점이나 오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국어를 이제 내팽개치고 국어인 제가 과학을 이렇게 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3월 1달 동안 의심 증상으로 빠지지, 그 다음에는 코로나 걸려서 빠지지. 그래서 막판에는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얘한테 도망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선생님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먼이 마지막 일주일 앞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가지고 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점을 받았냐니까 60점 후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엄마한테 놀랍게도 국어 선생님이 우리 담임쌤보다 과학을 더 설명을 잘해주셨어. 근데 이제 국어는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어는 바닥을 쳐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은 선생님 국어 문제 너무 어렵게 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지 학교 선생님 잘못했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상담을 하니까 얘가 그러면 다음에는 국어에 전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너는 국어 성적 잘 받을 자신 있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선생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과학을 하니까 너 과학 성적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어요. 그럼 그것도 선생님하고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대신 선생님이 하자는데 해야 된다. 하자는 게 뭐예요? 뭐 수업을 오라면 오고 얘는 이제 오라면 대신 와요. 와가지고 이제 좀 헤드뱅잉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잠 오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도 아이가 이제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행히 공부는 포기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 아이의 마음도 모를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뭐 대신 어머니 이번에 과학 공부를 제가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저도 좀 아이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믿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해가지고 아직 시험이 3번 남았잖아요. 중3 때.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기 스스로 좀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그러면 좀 나중에 좀 자기 삶을 도 이게 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저 스스로 확인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의 믿음도 바뀌는구나. 아. 예, 그러니까 저 스스로 얘를 바꿀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아이도 변하고 또 얘 또 믿음이 또 저한테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제가 WPI가 없었으면 이렇게 아이를 상담하고 아이의 마음을 보려고 했을까?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네. 그런데 WPI가 뭐길래 선생님이 아이를 상담하는데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WPI를 저는 단순히 처음에 이제 공부를 배울 때는 아이의 그 뭐 MBTI 같은 성격 검사라고 봤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각가지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성향과 마음을 알게 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승현 선생님이 초등학생들한테 그 WPI 적용을 한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벌써부터 굉장히 통념이 많이 작용을 해요. 통념이 작용한다는 네, 그게 말은 무슨 뭐예요?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가 로맨이다 하면 아이들은 이미 MBTI로 설명해 주길 바래요. 아. 예, 그리고 너의 성향이 이렇다고 해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이념적,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안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성격 검사를 해서 내 성격이 뭐다라고 해서 마치 뭐 도장 찍듯이 예. 보는 그 정도밖에 중고등학교 애들은 안 본다 이 뜻인가요? 아니면 WPI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읽는다 또 그 아이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는 이 MBTI를 통해 가지고 너는 무슨 유형이야? 너는 ENTP, 뭐 INFP,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에 제가 이거는 상담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얘기를 드리냐면 처음에 저는 그 WPI를 검사하고 애들한테 설명을 하면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했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애들 한 명 한 명 다 이제 1시간씩 상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수업 시간에 너의 성향이 로맨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으니까. 근데 제가 1시간 상담을 해본 결과 아이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MBTI하고 WPI를 통해 가장 큰 차이는 이 아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공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학부모님이 이 아이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들은 무엇을 얻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믿으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상담을 처음에는 상담 한 번 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과 또 후에 했을 때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고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조금 깨우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진 마음을 선생님이 읽어줬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연명하는 거였잖아요. 그 연명하였는 건데, 지금은 내가 좀 이런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좀 소문 좀 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확실히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욕망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뭐 학습 코칭 센터 이렇게 좀 하나 차리고 싶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내 가외하다가 이제 체력이 닿으면 이제 내가 뭘 하나, 어디 뭐 나올 돈 없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 없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되면 나는 더 전문가가 되어 있겠네. 그러면 그런 나의 미래를 더 지금 만들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는데 아이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아이가 굉장히 괜찮았다는데 다음 주가 되면 뭔가 또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아이가 또 다른 고민을 들고 오고 이러는데,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소중한 이제 성공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의 사례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연구한다는 마음도 들고요. 예,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늘 해요. 힘들다. 어디서 왔을까 이 아이는. 네,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서 선생님이 그만두신다고 할까봐 겁이 났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럴 경우에 약간 좀 세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만 그만 안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그만 안 두면, 제가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래요? 근데 뭐 좀 변화가, 그러니까, 네, 변화 있는 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정말 왕따 당하고 얘 어떻게 되나 하는 애 대학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조금 소화될 수 없는 이제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 중에서도 더 엉뚱하고 또 이제 또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로맨도 있고,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과외 받는 애들 아주 행운이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내 마음의 아픔을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